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7 분할 추론 할게요. 분할 추론이 여러분 절차는 의유조류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의취지, 요건 절차, 효과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이제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 추론에 대해 가지고 일부 분할한다. 이게 이제 분할 추론인 거고요. 그다음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취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추론 일체의 원칙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 이거 뭔 말이냐면 제가 1항부터 10항까지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항부터 9항까지는 등록이 된대요. 심사해보니까 10항이 등록이 안 된대요. 출연일체의 원칙상 이제 다 등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항을 삭제하고 10항을 이제 분할 출연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분할 출연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을 이제 권리화하고 싶은 경우 우리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거 말고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어도 분할 출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출연은 최명도 범위니까 요거 할 때 이제 분할 출연 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45조 위반인 경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분의 발명에 대해 가지고 이제 45조 흠결 있잖아요. 하나의 특허 출연 흠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절료가 나왔을 때 일부를 분할해 가지고 분할 출연하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의취지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건 절차 우리가 요건 절차는 주, 객, 시, 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주체적 요건은 뭐가 있냐면 분할 출원은 원출원의 승계인 또는 원출원의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어야 된다. 요게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박권자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출원인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박권자 같은 거랑 출원인 같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특박권자가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해야 이제 우리 특허 출원이 되잖아요. 그죠? 특박권의 승계인이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해야 우리 출원이 되잖아요. 그죠? 특박권자랑 이제 출원인이랑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출원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 특박권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객체적 요건 중에서 원출원은 적법하게 출원 계속 중일 것. 요게 여러분들이 자꾸 빠뜨리는 거거든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분할 출원된 발명은 원출원의 최명도 범위 내에 기재된 발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출원의 최명도 범위 내에서만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시기적 범위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랑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랑 특허 결정 등본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랑 이게 세 가지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는 취지기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취지기자랑 원출원에 표시를 하면 우리가 분할 출원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관리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효과는 뭐냐면 효과는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죠. 요게 이제 효과죠. 그죠? 예외랑 특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특허 제도가 특허 선출원주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출원일 소급표가 인정되면 이게 절차가 꼬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꼬이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예외랑 특칙을 둬가지고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들 분할 출원하면 확공조국 등이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 예외 판단할 때 확공조국 등 보시면 확공조국 그 다음에 등록지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거 있으니까 제가 싸그리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이제 잘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 확선의 지위부터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확선의 지위에서는 여러분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거든요. 근데 분할 출원에서 소급되지 않는 거는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출원이 있고 그 출원이 있어요. 그 출원 일전 다른 출원이 있고 그 출원 후 다른 출원이 이제 출원 공개 등이 되면 그 출원이 다른 출원에 의해 가지고 확선 흠결이잖아요. 그죠? 요거 할 때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불소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소급을 해요. 분할 출원에서도. 그리고 심사 청구는 우리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이제 취해간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 특례를 인정한다. 30일 특례 기간이 있어요. 그죠? 30일 특례 기간이 있다. 이거 뭔 말이냐면 원 출원이 있고 이제 분할 출원이 있잖아요.
분할 출원의 출원일이 원 출원으로 소급을 해요. 그래서 원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원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분할 출원은 심사 청구를 못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럼 분할 출원에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불합리가 있으니까 분할 출원일로부터 원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났어도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랑 청구부문 유예 제도도 마찬가지로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랑 제3자가 심사 청구했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 그 보정 그 청구법을 적는 보정이랑 그 국어 번역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취하간주 되는데 이것도 그 30일 특례기간 줬어요. 30일 특례기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일 특례기간. 왜냐면 분할 출원에서는 너무 기간이 적다. 그러니까 30일 특례기간을 줘라 해가지고 30일 특례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공지예외 주장에서 취직이지랑 증명서를 제출이 불소급하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공지예외 주장에서 의사에 의한 공지는 출원 당시에 취직이지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출원 당시 그러면 우리가 출원일이 소급되니까 분할 출원의 출원일이 원 출원일로 소급되잖아요. 그러면 분할 출원 할 때 이 원출원 당시에 취직이지 공지예외 주장에 취직이지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원출원 할 때 분할 출원의 취직이자 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분할 출원 할 때 취직이자하고 공지예외 주장 취직이자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을 소급하거든요. 여기 여러분 잠깐 헷갈린데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공지예외 주장 다 불소급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소급을 해요. 이게 이제 공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출원이 있고요. 분할출원 있잖아요. 이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지일로부터 1년이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분할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으로 소급을 하니까 원출원 원출원 일에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가 원출원 일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 요때 분할 출원을 기준으로 공지일로부터 1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소급을 하는 거예요. 공지의 주장에서 기간은 소급한다. 그러니까 공지의 주장에서 취직이자 증명서류는 불소급하고 공지의 주장에서 기간은 소급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다 정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분할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분할 출원을 해요. 분할 출원하면서 그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약 우선권은 취직이지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직이지하고 증명서류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조약 우선권에서는 취직이자 요거 불소급하고요. 그죠? 증명서류 제출은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특례 기간을 3개월 쳤어요. 3년이니까 3개월. 그러니까 분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어도 분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조약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특례 기간. 그죠? 그리고 요 기간은 조약 우선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뭐냐?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요거는 소급이 돼요. 요것도 소급. 그러니까 원출원이 있고 분할출원이 있잖아요. 원출원이 있고 분할출원이 있는데 지금 선출원이 있단 말이죠. 선출원이 있고 원출원이 있고 분할출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선출원이 있고 원출원이 있고 분할출원이 있는데 이 분할출원은 이 원출원이 돼가지고 분할출원 한 거고 이 분할출원이 원출원이 돼가지고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을 한 거죠. 요거 할 때 원출원을 기준으로 선출원이 1년 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출원을 기준으로 선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출원을 기준으로 선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면 분할출원이 조약 우선권 제도를 수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으로 소급을 하니까. 아시겠죠? 요거 판단할 때는 소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분할출원은 확공조국 등이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확공조국 등
여기 보시면 공지일로부터 1년은 소급을 하고요. 물론 공지 예외 주장할 때 그 취직일자랑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는 불소급하지만 공지일로부터 1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소급을 해요. 마찬가지로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제도 수반할 때도 그 취직이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취직이제 제출하는 거는 불소급해요. 근데 그 1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1년 계산하는 거는 소급을 해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조약우선권은 됐고, 그 다음 국내우선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선출원이 있고 원출원이 있고 분할출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조약 구성권을 끝났고 지금 국내 구성권 주장을 수반을 하고 싶어요. 국내 구성권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일단 없죠. 그죠? 이 취직이제 할 때 이 취직이제는 분할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원출원 당시에 분할 출원의 공지 원출원 당시에 분할 출원의 국내 구성권 주장을 어떻게 수반을 해요? 그러니까 분할 출원 할 때 분할 출원의 국내 구성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직이제 하는 거는 당연히 분할 출원 할 때 분할 출원의 요거 분할 출원할 때 분할 출원의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기간도 조약 우선권이랑 마찬가지로 소급을 해요. 그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 보시면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할 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 우선권 할 때 이 소급돼 가지고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원출원이 선출원일로부터 1년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분할 출원 할때 여기 선출원에 대해 가지고 국내 우선권 제도를 수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존속기간을 소급해요, 불소급해요? 이건 소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속기간은 그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잖아요. 요거 판단할 때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할 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출원의 그 존속기간은 짧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등록 지연에 따른 이제 조특기간 연장 등록 출원할 때 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이잖아요. 그거 판단할 때 출원일로부터 4년 판단할 때 그 출원일은 원출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할 출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분할 출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법조문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 우리가 불충분실시나 불실시에 따른 재정은 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판단할 때 출원일은 제가 요거는 그 예외가 안 적혀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특허청한테 물어봤었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그 재정 판단할 때 출원일은 원 출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급한다라고 이제 특허청에서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소급표예요. 우리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조약구성권, 국내구성권, 정당거래 출원, 분리, 분할, 변경 출원이 있거든요. 조약구성권, 국내구성권은 판단 시점에 소급하는 거고 정당거래 출원, 분리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출원일이 소급하는 거잖아요. 요게 콤비네이션이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소급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출원이 있고 이제 분할 출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출원이 사실은 우선권 주장 제도를 수반을 한 거예요. 선출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출원이 원출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분할 출원하는 거고 원출원이 선출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54조랑 55조인 거고 여기가 52조인 거예요. 됐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분할 원출원이 우선권 제도를 수반을 했을 때 원출원에 대해서 분할 출원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 심지어 우선권 주장체 간주효까지 인정되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52조 4항 5항이 그거예요. 우선권 주장 간주효. 그러니까 원출원에서 지금 우선권 제도를 수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할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분할 출원해서 이 선출원한테 우선권 제도를 수반을 한 것을 간주한다라는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 우선권 주장 간주요. 요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 비교가 되시죠? 원출원이 우선권 제도를 수반한 거고 여기 보시면 요 케이스 있잖아요. 요 케이스는 이거예요. 이거 선출원이 있고 이제 원출원이 있고 이제 분할 출원이 있는데 이 분할 출원이 지금 그 우선권 제도를 수반한 거예요. 아시죠? 그런 경우에는 요게 적용되는 거고 요거 취직이제는 불소급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특례 기간이 있고 기간을 소급한다. 요게 적용되는 거고 요럴 때 분할 출원이 우선권 제도를 수반할 때는 요게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출원이 우선권 제도를 수반하잖아요. 그럼 우선권 주장 간주효가 인정되는 거고 이거 헷갈리니까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요거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원출원이 있고 지금 분할출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원출원이 이 분리출원인 거예요. 분리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출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원출원이 분리출원일 때 분할출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직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조문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죠? 원출원이 분리출원이 아니고 분할출원인 거예요. 분할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출원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시죠? 분할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출원 가능한 거다. 그다음에 원출원이 변경출원이에요. 변경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출원 가능한 거다. 이거 심사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 분리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출원 안 된다는 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에 대해 가지고 분할출원 할 수 있는지 요거는 이제 법조문에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뇌피셜로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 하얀색으로 써놓은 거는 옅은 글씨로 써놓은 건 뇌피셜로 써놓은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특허정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될 것 같아요. 법조문 해석상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우리 딱 정리를 해볼게요. 분할출원은 여러분들 출원일 소고표가 인정이 되잖아요. 출원일 소고표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쵸? 출원일 소고표가 인정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확공조국 등이에요. 확공조국 등이 뭐냐면 확선의 다른 출원으로 해서의 지위가 이제 불구급해요. 그 다음에 공지예외 주장에서 취직이자랑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의 의한 공지인 경우에 취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출원 당시에 요거가 이제 불소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기간은 소급해요. 대신 소외구성권, 공례구성권 주장해서 취직이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 취직이제 제출하는 거는 취직이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불소급한다. 분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화학, 공, 조, 국 등 등록 지연 우리가 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에 그 이제 설정 등록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등록 지연에 따라 주택기간 연장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할 때 요거 여러분들 그거 할 때는 불소급한다. 그거 할 때 출원일 판단하는 거는 됐죠? 그 다음에 특칙이 뭐가 있냐면 심청 외조가 있는 거예요. 심사청구일 30일 특례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구 범위 외국 특권 출원 제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일 특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야 구성권 주장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3개월 특례 기간이 있는 거예요. 됐죠? 됐고 이렇게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고표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소고표 인정하는 제도는 다 그 우리가 이제 선출원주의 중축돼 선출원주의랑 이제 접촉되지 않도록 다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죠? 소고표가 인정되는 거는 다 장치를 마련했어요. 근데 분할 출원만 장치를 마련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분할 출원 할 때는요, 이제 선출원주의 흠결 때문에 여러분 삭제 보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소고표가 인정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소고표가 인정되는 거는 다 선출원주의 흠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흠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소고표가 인정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다 방지하는 그 조항들이 다 있어요. 방지하는 그게 다 맞거든요. 다 맞거든요. 근데 분할 출원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분할 출원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 하려면 원 출원을 삭제 보정해야 된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은 요거 세 가지 쟁점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할 출원 할 수 있는 주체적 요건 있잖아요. 그 주체적 요건 할 때 원출원의 출원인이거나 승계인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 있잖아요. 원출원의 승계인이 특파권 승계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허 출원이 변경 신고까지 마친 그 출원인을 말하는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분할 출원에서는 변경 출원 분할 출원과 변경 출원은 할 수 있는 자를 출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분할 출원은 지금 보시면 특파권 승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특파권 승계를 받고 원출원의 승계인에 대해 가지고 특파권 승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출원인 변경 신고까지 맞춰야 우리가 이제 원출원의 승계인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요게 55조랑 다르잖아요. 55조는 특파권만 승계를 받으면 오케이예요. 주체적 요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경 출원이나 분할 출원은 특파권 승계를 받고 출원인 변경 신고까지 맞춰야 그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최명도 범위는 우리가 보정이랑 마찬가지예요.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명시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요거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우선권 주장 간주효를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선권 주장 간주효를 인정을 안 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우선권 주장 간주효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요거 이제 뭐 부당하다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우선권 주장 간주를 그냥 대놓고 인정하게 되어버렸어요. 요 판례가 어떻게 됐었냐면 옛날에는 봐봐요. 원출원이 있고 이제 분할출원 있잖아요. 이제 원출원이 이 선출원에 대해 가지고 그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했어요. 근데 분할출원은 이 선출원에 대해 가지고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거든요. 그죠? 여기는 지금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거고 여기는 지금 분할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분할출원이 이 선출원에 대해 가지고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어요. 그럼 분할출원은 이 선출원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으니까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인정을 안 해줄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옛날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55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할출원에서 선출원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을 안 했으면 우선권 주장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치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왈과 왈부가 많았어요. 이게 타당하냐 부당하냐 왈과 왈부가 맞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됐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개정이 됐죠. 지금 원출원이 선출원에 대해 가지고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하면 이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은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보시면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우선권 주장 간주가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됐죠?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이제 분할출원은 의료 조료를 해가지고 요거 쟁점 3개 있는 거 쟁점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랑 쟁점 3개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쟁점 3개를 됐죠?